아주머니, 준비됐어요. 이번엔 우리가 덫을 놓는 겁니다. 여보세요. 재호야. 나 몸이 좀 안 좋아. 오늘 정리하자. 지금입니다. 이번엔 완벽해야 해. 걱정 마. 아무도 모를 거야. 증거 확보 완료. 엄마! 난 당신처럼 살기 싫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벌은 받아야 해. 만약 여러분이 선자처럼 위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는 한선자입니다. 서울 강북의 낡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죠. 오래된 건물의 삐걱거림과 먼지 냄새,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깥 공기까지 이 모든 것이 나의 하루를 감싸줍니다.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다 보니 작은 소리 하나에도 민감해지곤 합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골목을 바라봅니다. 젊은이들의 발걸음, 아이들의 웃음소리, 지나가는 택시 경적 소리. 그 모든 소음이 내 하루의 배경음악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자꾸 긴장되는 거죠. 내 옆집에는 류재민이 살고 있습니다. 26,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지만 매일 바쁘게 움직이죠. 처음엔 젊은 사람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가 건네는 작은 배려가 나를 조금씩 안심시킵니다. 선자 할머니, 오늘 날씨 흐려요. 우산 챙기셔야 합니다. 재민이 내게 웃으며 말합니다. 고맙네, 재민아. 젊은 사람이 먼저 챙겨주니 좋구나. 짧은 대화지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사소한 관심이 나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들자마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선자 씨, 혹시 귀하께서 가입하신 보험 관련 안내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가 언제요? 그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호, 지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예민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에도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재민이 오가는 모습조차 신경 쓰였습니다. 누군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것 같았죠.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며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재호와 지수의 결혼식 사진, 손주가 처음 걷던 순간, 그리고 혼자였던 시간들까지 손끝이 시리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이렇게 깊은 외로움을 주다니. 밤이 되어 아파트 복도를 거닐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어디선가 들리는 발자국 소리. 나는 숨을 죽이고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의 불안만이 선명하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평온은 이미 깨졌고 앞으로의 날들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불안과 외로움을 억누르며 오늘 밤도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재민과의 작은 정도 마음을 달래주지만 이 불안감을 완전히 지우진 못했습니다. 낡은 전등이 깜빡이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걸 보며 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혹시 누군가 있는 걸까?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내 마음속 불안만이 남아 있었죠. 밤은 길고 외로움은 깊습니다. 내일은 아니 곧 닥칠 현실은 과연 나에게 평온을 되돌려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첫밤을 보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조용히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며드는 걸 보면서 느낀 건 혼자인 내가 얼마나 외로운가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을 깨는 건 늘 작은 이상 징후였죠. 우편함에는 낯선 약봉투가 들어 있었고 그것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혼잣말을 하며 봉투를 들여다보았지만 라벨에는 아무런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 재민이 다가와 제 손을 붙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약 신경안정제인데요. 혹시 누가 보낸 걸까요? 저는 잠시 눈을 크게 뜨고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나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전기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하고 집안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재민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위층에서 계속 소리가 나요. 밤마다 들리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누가 내 집을? 베란다를 바라보았을 때 발자국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진짜일 리 없어 하지만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저를 부드럽게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매일 밤 발자국과 소음은 저를 더 깊은 공포로 끌어들였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문득 아들 부부가 저를 이용하려 했던 보험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낀 배신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력할 줄이야. 저는 조용히 속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존재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떨고 있을 때 손을 꼭 잡아주었고 눈빛으로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제가 다 지켜볼게요. 그 순간 작은 안도감이 찾아왔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더 큰 공포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누가 왜 나를 해치려는가?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제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소리가 들리지만 저는 한순간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든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누군가 날 해치려 한다면 나도 뭔가 해야 해. 손에 힘을 주며 약봉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해치려 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과 함께 약봉투를 조사했습니다. 재민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가 이 약을 확인해 봐야 해요. 혹시 문제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당하고만 있던 내가 조금씩 능동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소음, 베란다의 발자국, 그리고 집안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 모든 것이 저를 점점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해. 재민은 제 옆에서 계속 조용히 지켜주었고 저는 그의 존재 덕분에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이 불길한 징조가 앞으로 어떤 사건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약봉투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앞으로의 위험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새벽 2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요한 시간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집 안복도에서 뭔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꿈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문이 격하게 두드려졌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나가셔야 해요. 불이 나요. 낯익은 재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손은 차가워졌습니다. 재민 불이 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몸을 일으키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어둡고 새벽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뒤돌아 집안을 보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전기 전선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안 전선이 의도적으로 잘려 있었다는 사실을. 재민이 다급하게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빨리 나오세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재민 고마워요. 그러나 마음속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치익하는 소리가 계속 나고 연기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거실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침실에서 부엌, 거실까지 모두 불이 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혼비백산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재민은 제 손을 꽉 잡고 흔들며 외쳤습니다. 아주머니, 움직이세요. 여길 벗어나야 해요. 밖으로 나오자 아파트 복도는 적막했지만 불안은 더 짙었습니다. 아래층 복도에서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제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재민의 차분한 눈빛이 저를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그의 존재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꼼짝 못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소방관들이 뛰어올라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계속 떨면서 손을 맞잡은 채 집안에서 일어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전선이 누군가에 의해 잘려 있었고 불이 나도록 계획된 것. 누가 이렇게까지?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재민은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고의로 한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교차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보험과 관련해 저를 노렸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소방차가 불을 진압하는 동안 저는 재민과 함께 집 밖에 서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재민은 저를 보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예요.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어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집안을 떠나면서 동시에 마음속에서 큰 각오를 다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해치려 한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계속 제 곁을 지키며 눈빛으로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끝까지 밝혀야만 했습니다. 밤이 밝아오기 전 재민과 함께 사건의 단서를 정리했습니다. 연기와 스파크, 잘린 전선,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의도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보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날 새벽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무력한 노인이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으로 맞서야 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위험과 갈등 속에서도 반드시 진실과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집 안으로 들어오니 아직 손에 전선 냄새와 연기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도망치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재민과 마주 앉아 침묵 속에서 그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죠, 재민 씨? 더 이상 숨기실 것도 없죠?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전 기자예요. 노인 대상 보험 사기 실태를 취재 중이었어요. 내 머릿속이 순간 멍해졌습니다. 기자라니 그동안의 친절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인가. 그러나 그의 눈빛을 보니 진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 지수가 몰래 보험사 설계사와 통화하는 걸 녹음했어요. 통화 내용에는 시어머니가 며칠 내로 쓰러질 것이라는 말이 있었죠.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내 등을 치료한 것이라니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민의 손에 쥔 녹음기와 표정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재민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이 녹음과 CCTV 기록만 있으면 아주머니를 노린 계획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 순간 나는 지난 날의 여러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약봉투 택배, 전기 차단, 밤마다 들리던 소음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나를 해치려 했던 단서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내 아들 재호와 지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안의 분노와 배신감을 억누르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재민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고 함정을 만들어 그들의 계획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나를 향한 음모를 밝히고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다. 재민은 내 결심을 확인하듯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긴장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집안을 하나씩 점검하며 가능한 증거를 떠올렸습니다. 약봉투, 이상한 소음, 전기 차단 장치, 그리고 녹음.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윤곽이 잡히는군. 재민은 내 옆에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며느리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녹음과 CCTV를 활용해 행동을 기록하면 그녀와 재호의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재민 씨, 위험하지 않겠죠? 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조심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몇 주간의 불안과 공포가 떠올랐지만 그것을 분노와 결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 당할 수만은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시간이 흘렀고 새벽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행동하는 존재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으로 맞서는 사람. 재민과 함께 우리는 함정을 준비하고 증거를 모으며 내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을 드러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긴장감 속에서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나를 향한 음모를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그 결심은 두렵지만 동시에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의 불안을 떨쳐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의 음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재민과 함께 우리는 계획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행동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함정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한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과거의 공포와 배신감을 떠올렸지만 그것을 분노와 결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 했다면 반드시 그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당한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겠다. 마음속 결심이 굳어지면서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 정의를 향해 나아갈 시간. 재민과 함께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며 긴 새벽을 견뎌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며칠간 준비해온 계획이 드디어 시작되는 날이었죠. 마음속 긴장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전 이전보다 훨씬 침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재민이 집 안으로 들어오며 작은 장비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몰래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하면 며느리와 아들의 모든 움직임이 기록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준비는 다 되었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거의 다 됐습니다. 아주머니도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돼요.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긴장감이 계속 솟아올랐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재민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번 작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했습니다. 이후 나는 평소처럼 전화를 걸어 재호에게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쉬어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나는 속으로 그의 반응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저녁이 되자 집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재민과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몰래카메라와 녹음 장치는 잘 작동하고 있었고 우리 둘은 서로를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이 움직이면 바로 기록됩니다. 증거는 완벽할 거예요.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시작이네요. 그리고 예상대로 밤이 되자 집안의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나는 침착하게 침대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바닥을 스치며 가까워지자 내 안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재호와 지수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지만 나는 속으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몰래 카메라는 이미 켜져 있었고 녹음 장치는 그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리하자. 지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아무렇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은 조용히 처리해야죠.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우리가 준비한 증거가 그들을 무너뜨릴 거야. 재민은 내 옆에서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 중요한 순간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긴장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인 존재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지수와 재호는 집 안 구석구석을 확인하며 무엇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몰래 듣고 녹음 장치가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눈치 못 채겠죠? 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재민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게 기록되고 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집안의 긴장감이 서서히 쌓이면서 나는 이전과 달리 공포보다 결심이 앞섰습니다. 그날 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몰래 카메라와 녹음 장치, 그리고 증거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것은 기록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지만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을 밝히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속으로 나는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다. 긴장과 기대, 두려움이 섞인 감정 속에서 나는 단단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두려움보다 결심으로 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정을 준비했고 내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을 드러낼 준비가 끝났습니다. 밤은 깊고 바깥에는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정적 속에서 이상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고 눈앞에서 벌어질 일을 머릿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숨겨진 악의 실체를 드러낼 날이었습니다. 재민은 내 옆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카메라와 녹음 장비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움직임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해. 시간이 지나고 예고한 대로 재호와 지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낮게 속삭이는 대화까지 모두 녹음 장치와 카메라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며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았습니다. 지수가 전기 차단기를 만지는 순간 내 심장은 뛰었습니다. 이번엔 완벽해야 해.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속으로 떨렸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해도 이제 끝이다. 재민이 손가락으로 작은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준비를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몰래 카메라가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녹음 장치가 모든 음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정의를 실현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과 기자들이 동시에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나를 안심시키듯 작은 손짓을 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입니다. 아주머니, 이제 안전합니다. 재호와 지수는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곧 현실을 깨닫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찰들이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와 계획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앉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긴장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재민이 정리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동과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긴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몇 주간 쌓인 불안과 공포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대신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분노와 슬픔, 안도와 결심이 뒤섞여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경찰이 지수와 재호를 안내하며 나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만족감보다 더 깊은 정의와 인간관계 사이에서의 갈등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재민이 내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주머니는 안전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단단해졌다.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집안의 공기는 한결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긴장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희미한 별빛이 비치고 도시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재민과 나는 함께 거실에 앉아 마지막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녹음과 영상이 안전하게 확보되었고 경찰에게 전달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은 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밤이 지나고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공포, 불안, 배신, 그리고 결심 그 모든 것이 오늘 밤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 자신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력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집안의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악의 실체를 드러냈고 정의를 세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의 삶과 그동안 잃었던 평화를 회복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재호가 경찰에 이끌려 나가는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내게 외쳤습니다. 엄마, 난 당신처럼 살기 싫었어. 그 말이 내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어떻게든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성애가 뒤섞였습니다. 나는 잠시 무너진 듯 주저앉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벌은 받아야 해. 그 한마디를 내뱉는 동안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결심을 느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재민은 내 옆에서 조용히 나를 지켜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안전합니다.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살짝 누르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나의 부주의와 무관심이 만든 작은 틈이 점점 커져 이런 결과를 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책망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한 정적 속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고 재호와 지수가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긴장과 불안이 풀리면서 나는 처음으로 한숨을 깊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재민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가 함께 지켜드릴게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에서 신뢰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래도록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나는 거실 창문을 열고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바깥에서는 멀리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고 도시의 밤은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 속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다. 하지만 나는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한다. 나는 침대에 앉아 긴 밤을 되새기며 지난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재호와 지수의 행동, 재민의 헌신, 그리고 나 자신의 결심까지 모두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내 삶을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의 붕괴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를 지키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앞으로의 길은 조금씩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재민이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밤은 마음껏 쉬세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재민 씨. 당신 덕분에 나는 오늘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평화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공포와 불안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 앞으로의 삶을 향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 자신을 지키며 더 강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무력하지 않을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지혜롭게 살아야겠지요. 그 말과 함께 나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내 마음속 어둠도 서서히 걷히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 나는 가족의 붕괴와 상실을 마주했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와 내 힘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나는 나를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붙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나는 조용한 아침 공기를 느끼며 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아직 멀리 있었지만 이곳은 한결 평온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 내 옆에서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배려하며 내 감정을 살피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가 찍는 사진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재민 씨, 이렇게 조용한 아침을 느낄 수 있다니 참 오랜만이네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마음 편히 즐기셔야죠. 오늘 같은 날을 위해 우리가 함께 했던 거니까요. 나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주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김, 아이들의 웃음, 멀리서 들려오는 자전거 벨소리까지. 이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나는 지난날의 긴장과 공포가 얼마나 나를 옥죄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습니다. 공원을 걷다 보니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들은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고 나는 마음속으로 가벼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과의 이런 짧은 교감조차 이전에는 쉽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재민과 나는 공원의 작은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난날의 사건들을 되새겼습니다. 재호와 지수의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 그러나 동시에 재민과 같은 사람들의 헌신과 따뜻함이 내 마음을 지탱해 주었다는 사실도 떠올랐습니다. 아주머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어요.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싶습니다.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일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아주머니라면 충분히 해내실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힘이 솟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고 내가 선택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원의 햇살과 바람,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나는 오늘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지킬 것이다. 재민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하루를 마음껏 즐기세요. 우리 함께 기록한 순간들을 잊지 마시고요. 나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답했습니다. 네, 재민 씨. 당신 덕분에 오늘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도시의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평화를 되새겼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공포와 혼란이 이제는 추억으로 남았고 나는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주변의 풍경은 조용하지만 나는 내 안에서 커다란 변화를 느꼈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온, 절망 대신 희망, 혼란 대신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누구의 그림자에도 지배되지 않고 내 길을 걸을 것이다. 재민이 카메라를 들어 마지막으로 내 모습을 담았습니다. 햇살 속에서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도시에도 아직 따뜻한 그림자가 있네요.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나와 재민, 그리고 공원의 풍경을 담아내었습니다. 빛나는 아침 햇살 속에서 나는 앞으로의 삶을 향해 담담히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마주하고 치유하며
다시 걸어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햇살처럼 내 삶도 밝게 빛날 것이다. 나는 살아있고 이제 자유롭다. 만약 여러분이 선자처럼 위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오늘 이야기도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